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이 노래들 다시 아시죠? 다들 아시죠? 바로 이 노래는 김범수 씨가 부른 보고 싶다라는 명곡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가 한때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OST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에서 한 가지 명대사가 있습니다. 권상우 씨가 부메랑을 날리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데 알테오젠의 주가는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서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6월은 과연 제약바이오주의 해가 될까? 월이 될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알테오젠의 주가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17%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23만 3,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 막판까지 화려한 시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지금 보신다면 6월 13일부터 꾸준히 이렇게 주가가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다면 알테오젠의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무려 137%가 급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이렇게 알테오젠의 시세가 화려하게 나온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의 내 분비학회에서 말단 비대증 치료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품은 화이자사의 제품인데요. 그런데 화이자사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적은 양으로도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체내 지속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약 양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단 비대증 치료제의 시장을 살펴보신다면 2028년까지 하나로 3조 원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말단 비대증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은 요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1년간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무려 137%를 급증을 해줬는데요. 사실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소식에 주가는 꾸준히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다면 3월 27일 갑작스럽게 음봉이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대표의 부인이었죠. 지분이 블록들의 충격을 받으면서 일명 이것이 바로 정해진 라인이다라는 내용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5일에 MSCI 지수 정기 변경 알테오젠이 편입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5월 17일에는 HLB의 가남 신약이 승인에 실패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 쪽의 투심이 HLB 쪽에서 알테오젠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화려한 시세를 장식했는데요. 말단 비대증 치료제의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알테오젠의 강세가 확실히 나타났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6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살펴보신다면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데요. 유한양행도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체크를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으로 마감한 바이오 종목들인데요. AB온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에 지금 새로운 치료제를 투약을 했을 때 90% 가까이 치료가 된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인벤티지랩, 알테오젠, 샤페론까지 관련돼서 급등 종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도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게 투심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셀트리온도 5%대 강세, 그리고 유한양행은 4.67%의 강세, 삼천강제약은 2%대, 그리고 한미약품과 HLB까지 다시 한번 반등세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5월장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2월 달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화려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저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중에서도 알테오젠을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 지문상 차장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함께 하겠고요.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염소창법을 발휘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의 특징주 알테오제는과 함께 노래를 시원하게 불렀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알테오젠 오늘 급증세가 확실히 나와줬는데 알테오젠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라는 질문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이쯤이면 조금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들 장중에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차장님? 일단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모멘텀이 이제 풍부한 시기가 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일례로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만 상승해서 올라간 거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만 당뇨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뭐 아까 말씀 잠깐 하셨던 인벤티지 랩이든 뭐 펩트론이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아스코, 그러니까 미국 암학회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회가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주일 전에 아스코에서 존슨앤존슨이 전립선 암 임상에서 4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고를 한 게 있었어요. 그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우리나라 한국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약간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바이오 시장에 좀 자금이 좀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약간의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좀 약간 훈풍이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 오늘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던 이유가 저 한국경제TV 향으로 나왔던 그 신문 인터뷰 내용인데요. 내용인 즉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랑
면역 항암제 키트루자를 피하 지방용으로 이제 독점 사용 계약을 하고 있는 현재의 단계인데, 머크의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그 키트루자와 획득한 적응증, 그러니까 효과가 입증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이 없어도 모두 SC, 그러니까 피하 주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알테오젠이 현재 시장에서 그 SC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키트루자 적응증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대주주 지분 매도가 일부 블록딜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의 물량이 시장에서 가볍게 소화가 되면서, 네. 물론 이제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두 달 정도의 시기가 좀 일부 있었는데, 그만큼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거나 하락 모멘텀으로 인해서 밀리거나 뭐 주가가 박살이 나거나 그런 상태가 좀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임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임상이 성공했냐 안 했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뭐 HLB와는 조금은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좀 굵직하게는 임상 실험 발표를 앞두고 있는 ADC라던가 ADC, SC 제형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키트루다 SC 임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표 앞둔 전후에서는 여전히 주가 흐름은 상당 부분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뭐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제2의 상승기를 느껴봐도 조금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바이앤홀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지는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입 시점을 잘 판단하셔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뉴스가 정말 많이 보도된 건 사실상 지금 말단 비대증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 치료제보다는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테오젠 주가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트루다 SC의 임상 발표가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한 번 더 상방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상 요새 당뇨 치료제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 랠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회사는 펩트론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사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깊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이제 임상의 진행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라이센스 아웃의 긴박 여부는 사실상 펩트론이랑은 조금은 시기상으로는 비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PT302라고 해서 임상 파이프라인 기점으로 볼 때는 이미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뭐 일단 뭐 일부 좀 약간 계약 성사 단계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약효 지속성 타겟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간단하게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이 뭐 원래 주사를 한 대 맞으면은 약효가 원래 기존의 신약은 한 2주 정도 간다고 하면은,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임상의 어떤 기저 효과는 한 2주에서 4주까지 넓힐 수 있는 그런 임상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신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작년 7, 8월 달에 주가가 엄청나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거의 기간별로 따지자면 7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학회 모멘텀이 또 생겼고, 학회 모멘텀이 생기다 보면 분명히 이제 미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실사 여부도 있고, 네. 뭐 작년에는 무슨 뭐 펩트론 공장에 방문했다 안 했다, 어디가 방문했다 안 했다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지금 비만 당뇨에
에서 실질적으로 신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뭐 위고비라던가 이런 거에 좀 비교를 해보면 펩트론의 지금 이론상으로 볼 때는 제형상의 문제가 지금 현재 임상이 진행하고 있는 신약인 뭐 위고비랑도 약간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정설인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시장의 기대치로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을 드린 게 6월은 과연 제약바이오의 한 달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비동의하신다 이렇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제약 바이오 지수를 보면은 네.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2017년도에 크게 한번 시세가 났었고 2020년도에 대시세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주기로 버텨왔는데 일단 주기상으로 볼 때는 이게 대시세가 날 주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크게 보자면은 누구는 7년 주기다, 누구는 8년 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시절 그 기점으로 봤을 때 1세대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들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그 시절 바이로메드는 지금의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일단은 지금의 파이프라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지온 그리고 HLB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굵직굵직한 어떤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매년마다 임상학회가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네. 또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주가는 다시 밀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어떤 밀리는 시기가 있을 때 개별 종목마다 대장의 기운이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한두 개씩 뛰어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뭐 파이프라인에 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을 의미 있게 우리가 7, 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의미 있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종목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종근당이 네. 있고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그러니까 기가캠바이오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자체적인 신약 개발 아닌 기존의 신약과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신약과 병용 투여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약간의 리스크가 조금 덜한 신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약과 더해서 병용 투여를 하고 있는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패 가능성이 조금은 낮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만 잘만 찝어서 뭐 트레이딩을 하시든 바이앤홀드를 하시든 저가 매수를 하시든 뭐 분위기상 봤을 때는 뭐 대규모 지금이 뭐 상승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있는 레벨의 지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업황 자체로만 본다면 이벤트의 영향으로 지금 자체 주가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인가라는 데에서는 물음표를 그려주셨고요.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대장주들은 홀로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지문상 차장이 준비하신 두 가지 종목을 띄워드릴게요. 참여하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채팅창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문조사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오늘 해운주 준비해 주셨네요. 한 가지는 HMM 그리고 페노션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다 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해운주들이 글로벌 운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해운주를 들고 오신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해운주는 사실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2022년도 때에 완전한 호기를 누리지 않느냐는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금의 현재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조금은 한두 단계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 상태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HMM과 페노션을 가지고 온 거고요. 사실 오늘 종목을 어떤 걸 가지고 나올까 좀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섹터별로 좀 비교를 해드려서 가지고 와야 되나 그래서 뭐 엔터 종목을 갖고 올까 오, 네.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좀 쩔어 있는 게임 종목을 갖고 올까 지금 뭐 굉장히 핫하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뭐 소재단 장비단 회사들을 대장주 몇 개를 가지고 올까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은 그 컨테이너 이런 종목들, 특히 HMM,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워낙 그 매크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트래킹하기가 좀 너무 어렵고 좀 이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SCFI라고 얘기를 하는데 SCFI도 마찬가지고 CCFL 그러니까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에서. 이미 이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한 달 만에 5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값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CCFI 같은 경우는 연초 고점을 이미 뒤따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SCFI 같은 경우가 2022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어떤 요인이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홍해에서 무역 사태가 일부 있었잖아요. 네. 좀 약간의 분쟁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운임이 380%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중해 운임도 300% 정도 올라왔고 특히나 미주 항로 같은 경우가 300% 그리고 동아시아 항로도 21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스팟 가격 운임은 컨테이너 위주로 하고 있는 HMM한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네. 지금 일례로 주가의 반등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 해운 주식들 몇 개 있는데 대한해운도 있고 흥하해운도 있고 지금 가지고 오는 페노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초이스로 꼽은 종목은 HMM인데 HMM을 꼽은 이유는 일단 직접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올 때 가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뭐가 있으냐라고 뽑자면 실제적으로는 HMM이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선사하기 때문에 원래 HMM의 사명은 현대상선이거든요. 네. 국내 유일의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 비중이 영업 비중을 봤을 때 70%를 넘어가는 회사가 유일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HMM이 직접적인 직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네. 종목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지분관계도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분은 한국산업은행이 29% 가지고 있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8%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산업은행이 최대주로 있는데 이제 산업은행이 최대주로 있는 상황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구채 발행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100% 전부 다 전환되지는 않았고요. 물량이 더 나올 수는 있는 단계예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 레벨 구간에서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구간에서 물량이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현 주가 레벨 기준으로 볼 때는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져야 되는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지금 멀티플이 올해 시적 기준으로 10배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게 과도하게 지금 리스크 테이킹이 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식을 조금 하는 뭐 선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HMM 싼 거는 맞는데 지금 이거 물량 나올 거 있으면 이거 물량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기하는데 이 물량이 장내에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회사 매각을 통해서
블록으로 딜을 성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장내 매도 치료는 거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한 차례 하림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 하면은 상당 부분 좀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초이스로 가지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페노션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벌크 선사입니다. 이 벌크선은 사실상 이제 석탄과 철강을 운반하고 있는 이제 선인데 전체적으로 운임을 보면은 선사 가격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운임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드라이버크 운임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도 우리는 흔히들 얘기해요. BDI라고 얘기를 하는데 BDI 운임 지수도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3년도에 3,500을 찍고 나서 주가가 살짝 밀려서 지금 2,0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페노션은 내용적인 부분들을 뜯어보면 사실상 벌크 선사기 때문에 BDI 운임과 굉장히 예민하게 주가 흐름이 유지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찌됐든 간에 선사고 해운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컨테이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의 테마 형성이 불잖아요. 테마 형성이 불 때 주가가 약간의 동조화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럴 때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같이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뜯어보면은 컨테이너 선사랑은 실질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BDI 운임만 하고 있는 드라이버크 선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뭐 회사도 굉장히 좋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내용적인 부분들로만 보면은 컨테이너 성과랑은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뭐 연결고리가 없다. 대신에 주가의 급반등은 컨테이너 선사의 약간 테마 형성 구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성의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회사는 실질적으로 좋지는 하지만 오늘의 초이스에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 다 모두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일단 글로벌 해상 운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HMM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택해 주셨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BDI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초이스 종목은 HMM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실시간 진단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한등님의 종목입니다. 흥구석유 가볼게요. 17,050원 15% 4월 달에 매수를 하고 나서 내내 떨어지다가 어제 오늘 급등하네요.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면서 포항 앞바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긍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려감 섞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강했다면 오늘은 일부 종목들만 좀 시세를 확실히 내주는 모습인데 흥구석유 어떻게 보실까요? 흥구석유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유소 회사라고. 네, 요거는 저희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유소 하는 회사예요. 단순하게 주유소 도매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잘 팔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이게 뭐 이게 내용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우리나라 지금 포항 앞바다에 뭐 몇만 배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가스나 뭐 기름이 발령이 됐다. 네. 저는 뭐 직접적인 뭐 디테일한 내용은 잘 네.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시추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수혜주가 뭐가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시추선을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보겠죠. 그러면 뭐 조선사들이 일부 좀 이익이 개선이 될까요? 그게 뭐 사용하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뭐 모멘텀은 좀 충분히 있겠지만 네. 그 흥구석유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약간 개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뭐 근데 다만 이게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테크니컬한 접근법에 대해서도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차트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기점으로 볼 때는 뭐 계속적으로 저점을 끌어올리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시청자분께서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그리고 올해 4월 달 4월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4월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지금 올해 6월 달 가는 기점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시계열로만 보더라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네. 거래량이 올라와 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있어요.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항상 시점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네. 항상 2달, 3달은 항상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매도 시점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된다. 매도 시점 놓치면 기다려야 된다. 이 시점이 매도 시점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일 고점 기준으로 볼 때는 내일 시초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시초가 형성이 19,000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일단은 아침 시초가에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19,000원 깨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지금 현재 지분 비중이 15%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그 손절 라인을 조금 넓게 잡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5일선 깨지 않으면 유지를 하는 조건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높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부근에서 매도 못하면 또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2-3달 기본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 시가 형성이 19,000원대가 유지가 안 되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프로젝트 이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선을 그어주셨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이 종목 지금 딱 매도하기 적당한 시기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9,000원 구간을 내일 혹시 시초가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매도하시는 편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 상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음 종목은요. 절파고 TV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전으로 올라온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JMT 살펴볼게요. 6,450원 6%. 이제야 본전으로 거의 다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전 정도의 팔기는 아깝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회사는 되게 저평가 받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 회사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기술력이 있는 하이테크 회사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PCB에 들어가는 SMT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엄청 많아요. 네. 특히 기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다 하는 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JMT 같은 경우가 여타 다른 기판 만드는 회사들 많잖아요. 뭐 FC BGA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정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그 아이폰 판매량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많이 안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예상했었던 것보다 신제품 판매량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조금씩은 좀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아이폰 향으로 물량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아이패드 프로 향으로도 나오고 있는 물량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한 PR 한 10배 조금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바이앤홀드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이 회사는 멀티플이 10배가 넘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해본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높게 차지하지는 조금은 제한적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목표 주가 지정해 드리면은 목표 주가는 한 7,000원 정도까지 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6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PCB 관련된 종목인 JMT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제발 JMT여야 될 텐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의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아이폰 향의 판매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5,600원은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아싸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18,050원, 비중은 5%. 손실을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은데 이 종목은 계속 음봉입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 5,710원대입니다. 18,050원에 사셨으면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18,050원이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이제 권리락이 있었거든요. 네네. 무슨 권리락이 있어서 이게 아마 그 가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잠깐 내용이 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네. 증자 결정이 5월 2일 날 났어요. 몇 대 몇으로 난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1대1이거든요) 네. 1대1이면 이정식수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용은 사실 특별하게
뭐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것도 무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원재료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퓨처넷 그러니까 이 현대 HCN이 인수를 했는데 이 편입이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편입이 됐을 거예요. 연간 실적이 매출액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7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작고 제 생각은 이 현대 쪽에서도 인수를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원료의약품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서홍이라는 회사가 이제 최대장 주격인데 이런 회사도 시총이 2,400억밖에 안 돼요. 사이즈 기준으로 볼 때는 서홍이 시총이 2,400억 정도가 되는데 멀티플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15배 정도 되거든요. 매출액 6천억 나오는 회사 영업이익 400억 나오는데 현대바이오랜드 시총이 800억에 매출액 1,000억 단위면 이게 대장주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약간 바닥에서 기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뭐 의견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격은 사실 이게 무증 가격 전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이 다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지금 현재 무증 반영 가격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반등시 매도로 해서 짧게 그냥 6,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대 바이오랜드를 살펴봤는데 이 종목이 5월 2일에 1대1 무상증자 결정이 났었고 4월 말쯤에 종가가 한 18,000원에 마감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지금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바뀐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내용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란님의 종목이고요. SK 오션플랜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00원, 비중은 10%. 오늘 안 봤더니 상승하고 나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지금 대응하기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게 이어지다가 오늘 갑자기 음봉전환하고 나서 윗꼬리도 길게 달린 모습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세는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세론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시기가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단일 판매 공급계약 공시가 9시 한 58분쯤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고가를 한 15% 주가가 올랐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3% 나왔으면 요거는 이제 세론더 뉴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단일 판매 공급계약 공시가 시장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해상 쪽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수주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론더 뉴스로 해서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시청자분께서 매수 시점이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것들이 물려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부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약간의 실망 매물 내지는 한머니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수급을 다 깨트려 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오늘 사실 31일 6월 3일 수급이 양매수였는데 오늘 그 매수했었던 부분들 다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은 다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주가 흐름은 조금 아쉽지만은 단기간 주가의 방향성은 조금 포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회사의 영업 환경이라던가 주가 분위기는 저는 나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방을 좀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61선 깨지는 구간까지 지켜보시고요.
13,6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온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방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61선이 깨지게 된다면 손절 그리고 목표가로는 1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신흥 SEC요. 신흥 SEC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20%예요. 13,000원에 20%. 그럼 예. 지금 손실이 좀 크신데 이 종목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3월경에 들어갔어요. 3월경에요. 네, 그럼 예.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떻게 되실까요? 아유,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언제쯤 그쵸. 올라가나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신흥 SLC 질문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3월 달에 들어가셨고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손실률이 좀 큰 상황이시고 지금 거의 20% 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회사는 전기차 밸류체인 안에서도 이제 캡 업셈블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캔 깡통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이 밸류체인 안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보시고 있는 섹터들 소재했다는 회사들 보면은 다 양극재, 전해액, 전해질, 뭐 이런 분리막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좀 봤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최하단부에 놓여 있는 밸류체인의 회사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멀티플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이 업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멀티플 기준으로 볼 때는 20배 후반대까지 올라가 봤던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꺾이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유일하게도 그래도 저는 지금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 중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회사가 PNT라는 회사를 굉장히 네. 좋게 보고 있는데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업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업황이 전체적으로 꺾였다라고 보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꺾이지가 않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당장의 주가는 좀 단기간으로 꺾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신흥 SEC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기차 업황이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를 결정하고 있는 요소가 EPS냐 멀티플이냐고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완전하게 디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아무리 신흥 SEC 혼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실적 커버를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기차 섹터에서 글로벌 전기차들이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매 전략을 짜오고 있는 단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주가 반등은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름 뭐 액면 분할도 해보고 여러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아쉽지만 타이밍이 너무 좀 늦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아마 시청자분께 매수자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 되시는데 그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오려면 적어도 찬바람 불 때쯤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지금 온기 기준으로 볼 때는 2분기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전히 코어 밸류를 받고 있는 양극재 회사들의 가격 반등이 나오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S 전망치 상향이 좀 올라와 주려면 적어도 3분기 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시기까지 기다려 보시려면은 바이앤홀드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기상으로 보자면 11월, 12월 달쯤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사실 매수 가격이 워낙 고점에서 그쵸. 가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그냥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목표 주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손절 라인은 8,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평단가까지 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권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번에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타임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종목 진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채팅창에 삼성전자 시간의 거래에서 가네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속보를 찾아보니까 4시 39분에 지금 젠스낭 CEO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다 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0.7%대 아니네요. 지금 훨씬 올랐네요. 4.12%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좀 시초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스가 나와서 보도가 돼서 거기에서 좀 약간 반응을 하는 거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 거를 쓰고 싶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쪽 거를 솔밴더로 가지고 가는 전략을 펼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닉스도 본인들이 그 솔밴더에 안 단다라는 거를 언젠가는 알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게 저도 지금 기사를 보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사실은 있거든요. 하이닉스 빠지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이게 당연히 우리는 네.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내일 주가가 올라가려면 와. 삼성전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단어 떡상을 할 거고, 네. 올라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하이닉스 향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 한미반도체는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밀렸던 가장 큰 이유가 한화정밀에서 하이닉스 향 TC본더 적용한다고 해서 밀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또 최근에 뭐 루머 아닌 루머로 한미가 삼성 거 물량 된다라고 네, 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요. 0.6%대 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삼성향 물량을 좀 대고 있는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이 좀 주가 반응이 어이구야. 괜찮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러면 내일은 삼성전자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고 주가 사이클이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BM이 시장을 흔들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 이제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정말로 단기 플레이로 매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세화되게 되면서 이 사이클의 주기가 조금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반도체는 IDM 종목들 위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위기는 충분히 헤쳐나올 수 있을 만한 삼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해주네요, 막판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반도체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 짧게 짚어주시죠. 제가 전략 짤 때는 주도주는 여전히 지금 조정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개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
화장품 섹터가 되느냐, 전력기기 쪽이 되느냐, 이런 좀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좀 매매에 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좀 사야 된다고 보는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아모레퍼시픽, VT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조정이 한미 입장에서 그렇게 뭐 기분 나쁜 조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솔밴드로 갈 전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 걸 쓴다고 한들 그 물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다른 쪽에서도 영업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다행히 이 하이닉스든 한미반도체든 전체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지만 않으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당신의 초이스 함께 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